정심아, 나 이제 정말 요양원밖에 답이 없는 걸까? 몇 해 전 제 오랜 친구 순영이가 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했던 말입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 떠나고 하나 있는 아들네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 적적한 마음에 몸까지 아파오기 시작하자 덜컥 겁이 났던 거죠. 요양원에 가면 그게 마지막이지 않겠냐? 하는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혼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계신 우리 소중한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는 다가올 그 시간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먼저 인생의 여러 고비를 넘어온 올해 80세 오정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감 할머니로서 제가 직접 겪고 찾아낸 삶의 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나이 들어 혼자가 되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는 죽기보다 싫은데 요양원 말고는 정말 다른 길이 없는 걸까? 이런 막막한 고민들로 밤잠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에이, 할머니, 그런 걱정은 아직 먼 이야기지. 요즘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오? 이런 노후 이야기 들어봐야 결국 다 남의 이야기고 우울하기만 해. 네, 충분히 그렇게 외면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의 삶도 버거운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까지 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바로 내일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중요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신다면 당신은 어쩌면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고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서 남은 생을 그저 버텨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제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의 삶을 통해 너무나도 안타깝게 목격해 온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희망과 설렘으로 바꾸는 인생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희 채널 다시 청춘에서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 눈치도 필요 없는, 그러면서도 매달 수백만 원을 아끼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품위 있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놀랍고도 현실적인 비밀을 마침내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행복은 오늘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저 또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과 함께 덜컥 홀로 남겨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이미 70을 훌쩍 넘겼었지요. 처음 몇 달은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넓은 집 안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그 적막함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혼자라는 현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지요. 우리가 노년에 홀로 남겨졌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노후 설계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저 역시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가장 먼저 떠올렸던 선택지는 자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엄마, 저희랑 같이 살면 어떠세요? 혼자 계시면 저희도 너무 걱정돼요. 하고 진심으로 권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 그게 좋겠다. 손주들 재롱도 보고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겠지 하고 기꺼이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과 속도가 있었고 저는 점점 그 안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듣고 싶어도 늦잠 자는 손주들 때문에 소리 죽여야 했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어도 늦게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활동에 맞추어야 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면 저는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 제 자리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딸의 집은 분명 따뜻했지만 결코 제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따 데워드릴게요. 엄마, 그거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 모든 배려가 오히려 저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저는 딸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얘야, 엄마 다시 혼자 살아야겠다. 딸은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삶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간병인 비용은 제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4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으니까요. 주변에서 간병인을 쓰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자주 바뀌는 간병인에게 매번 새로 적응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식사를 하며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그곳은 마치 살아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친구 순영이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제 손을 잡고 울면서 했던 말, 정심아, 나는 이제 끝이야. 요양원에 가면 그게 마지막이지.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깊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노후의 선택지들은 저에게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심, 너는 남은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고 싶으냐?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새로운 노후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면 다른 길은 없을까 하는 간절함으로 정보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리고 매력적인 대안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생각의 전환점입니다. 바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요양원 말고도 이런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세대 공존형 홈쉐어링입니다. 이것은 저처럼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집에 남는 공간을 젊은 세대, 예를 들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혹은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의 일부 도움, 예를 들어 장복이나 청소 또는 따뜻한 말벗 등을 받거나 혹은 소정의 월세를 받아 생활비의 보탬을 받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상부상조의 방식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8배 박막내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할머니는 넓은 주택에 홀로 사시면서 밤마다 밀려오는 외로움과 혹시 모를 건강 문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신문에서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방을 내주고 생활 도움을 받을 어르신을 찾습니다. 라는 구인 광고 같은 것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에이, 요즘 젊은 애들이 뭐가 아쉬워서 늙은이랑 같이 살겠어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는 2명의 밝고 건강한 여대생들과 한 집에서 손주와 할머니처럼 그렇게 오순도순 살고 계십니다.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고 할머니는 젊은 세대의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 외로움은커녕 매일매일 웃음꽃을 피우신다고 합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진짜 가족보다 더 든든한 그런 사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월세 부담도 줄고 생활의 활력도 찾고 무엇보다 마음 나눌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생겼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멋진 대안으로는 시니어 협동조합형 주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연배와 관심사를 가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하여 각자의 사생활은 존중하면서도 식사나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꾸려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개인의 독립성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얼마 전 82살의 최정수 할아버님께서 바로 이 시니어 주거 공동체를 통해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맞이하셨다는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아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집 밖 출입도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자녀들의 간곡한 권유로 마지못해 지역의 한 시니어 협동조합 주거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하셨지만 곧 비슷한 아픔과 고민을 가진 마음 맞는 친구분들을 많이 사귀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분들과 함께 아침마다 공동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각자의 재능을 살려 서예 교실, 탁구 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 등을 서로에게 열어주며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활기찬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네. 잊고 살았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이제야 되찾은 것 같아. 이곳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황금기일세. 할아버님의 그 말씀 속에는 진한 감동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마음 맞는 이웃들과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가능성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양원 아니면 자식집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성공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세 번째 핵심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내게 맞는 행복한 노후를 직접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맞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지혜로운 실천,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저나 박막내 할머니처럼 세대 공존형 홈쉐어링을 고려하신다면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동거인을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월세를 아끼려는 목적이나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교감하며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에 믿을 만한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혹은 지역사회에 공신력 있는 기관, 예를 들어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혹은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원이 확실하고 인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소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만의 특별 처방입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세한 생활 규칙과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서, 즉 일종의 생활 계약서를 문서로 꼼꼼하게 작성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비 분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집안 청소나 기타 가사 노동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서로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어디까지 존중하고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미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서로 합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자녀분들이나 혹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비법 노트의 핵심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관계나 이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기보다는 최소 1달에서 3달 정도의 서로 알아가기 기간, 즉 일종의 유예 기간이자 테스트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나 성격, 가치관,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좀 더 깊이 파악하고 정말로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행복하게 맺을 수 있을지 서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이 사람과는 도저히 함께 살기 어렵겠다 싶은 결정적인 문제점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고 가능한 한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미리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오해나 예상치 못한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그러한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즉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려는 그런 적극적이고도 성숙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 모두 모여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서로에게 혹시 바라는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가족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더욱 끈끈하고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최정수 할아버님처럼 시니어 주거 공동체를 생각하신다면 먼저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형태의 공동체들이 있는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과나 주거복지 관련 부서 혹은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관련 시민단체 등에 문의하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미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고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파악하며 내게 정말 맞는 방식인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주거 형태를 모색하거나 동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자녀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나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 혹은 사회복지사의 객관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서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주고 혹시 모를 위험이나 불이익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과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안겨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정해진 몇 가지 틀에 맞춰 수동적으로 끌려가듯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고 존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소중한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경기도 양평의 김정숙 어르신은 세대 공존 홈쉐어링을 통해 붓글씨라는 삶의 오랜 꿈과 낙을 되찾으셨고 부산 해운대의 박철민 어르신은 이웃과의 따뜻한 교류와 상부상조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분과의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제2의 신혼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뇌경색으로 쓰러져 절망했던 저 오정심 또한
베트남에서 온 젊은 이민자 가족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삶에 넘치는 기쁨을 매일매일 가슴 벅차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남은 인생을 정말 어떻게, 누구와 함께, 어디서 살고 싶은가 하는 이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작은 첫걸음을 오늘 바로 이 순간 내디뎌 보십시오. 오늘 내용 중 이런 놀라운 방법도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셨거나 그래, 나도 한번 용기를 내서 새로운 노후를 준비해 봐야겠다 하는 뜨거운 다짐과 설렘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계획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노후 생활 설계와 관련하여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혹은 이미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복을 찾으신 분들의 값진 경험담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아낌없이 공유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아주 큰 용기와 위로 그리고 더없이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 읽고 따뜻하게 응원하며 다음 영상 제작에도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다시 청춘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에 작지만 의미 있는 등불 하나를 밝혀드릴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채널 다시 청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최고의 정보만을 가지고 정성껏 찾아뵐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이지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공감 할머니 오정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새로운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